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입니다. 전문가님, 사실 오늘은 기관의 매도세에 덜컥 좀 겁도 나는 시장이었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어요. 1조 2천억 가량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시장 무너지나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새벽에 열릴 뉴욕 증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딱히 저는 그냥 걱정할 거 없이 일시적으로 그냥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악재들은 있죠. 근데 사실 큰 악재라기보다는 뭐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이슈도 있고 지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과정, 상승을 주기 위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 뛰기 위한 그런 조금 준비 과정 중에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오히려 기회라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오늘 같은 이런 조정에 덜컥 좀 걱정이 되는 종목들이 늘어났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상담 접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셔도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두 번째 날인데 이렇게 시장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나마 좀 도움될 수 있는 얘기들을 제가 좀 드려볼 테니까 마음에 좀 위안을 삼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2.3% 빠졌습니다. 야,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 중심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을 비롯해서 하이닉스가 대부분 차지했는데 영향을 줬던 것은 어제 이제 뉴욕 증시 나스닥의 좀 하락 흐름이었습니다. 하락을 주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이 시장을 겁먹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자체도 조금 문제를 삼으면서 시장을 겁먹게 만들었습니다. 지표도 그러했고요. 근데 저는요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판단을 좀 합니다. 조정이 나온다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장인 거예요. 왜냐? 금리 인하는 어떻게든 결정은 나 있잖아요. 자, FOMC가 5월 달이고 6월 달에 있습니다. 그다음 2달 전후로 이렇게 있는데 아마도 5월, 6월 안으로는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연말 대선까지 맞춰질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5월 아니면 6월 달에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고요. 5월, 6월 두 차례 연속적인 인하죠. 인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봐요. 근데요. 고민해봐야 될 게 또 있어요. 다다음 주인가요? 미국 이제 공화당 경선이 있는데 일단 트럼프 대세론이 될 것이라고 얘기가
이미 뭐 거의 확정적입니다. 뭐 헤일리 후보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조금 약해요.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헤일리 부통령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다음 대선에 도전한다면은 그때는 헤일리 후보 꽤나 먹히겠죠. 근데 우선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이 대선 불확실성, 후보에 대한 불확실성이랄까? 항상 그렇지만은 대선 시작할 때 경선이 날 때 이 경선 후보들의 발언에서 정책적인 발언들과 지정학적 리스크들에 대한 발언들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너무 성향 자체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그러다 보니까 뭐 전쟁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거론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신재생 쪽 에너지에 대한 어떤 리스크 하이한 부분들도 트럼프의 입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1월부터 3월까지의 시장은 트럼프가 독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월부터 넘어가기 시작했을 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서 조금 이슈화가 되기 시작할 건데요. 금리 인하를 딱 시작한 시점부터 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자체는 다시 천천히 사그라들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뭐가 떠오를까요? 다시 트럼프가 떠오를 겁니다. 시장은 올 한 해 내내 트럼프가 장악을 할 것이고요. 트럼프의 발언에서 나오는 정책 모멘텀들이나 어떤 내용들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사를 보실 때 저도 이제 매일 이제 카톡방에다가 이제 올려드리긴 하지만 트럼프 얘기를 잘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요. 시장의 변화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특히나 1월부터는 트럼프에 나오는 이 정책 얘기로 종목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 시장은 우리 시장도 봐야겠지만 미국의 대선 상황도 계속해서 뉴스 팔로우업을 하면서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모든 이야기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또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는 종목 상담을 좀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포스코엠텍이요. 포스코엠텍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1,300원에 15%요. 매수가 31,300원에 15%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29,950원입니다. 오늘장 강한 시세를 보여줬다가 윗골이 좀 길게 달고 내려오긴 했는데 자 포스코엠텍 저희가 어떻게 좀 전망해 보면 좋을까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기침을 해서. 자, 포스코엠텍 이거 혹시 언제 사셨어요? 오늘 샀어요. 아이고야, 오늘 사셨어요. 네. 왜 오늘 사셔가지고 오늘 시장도 안 좋았는데 과감하게 이제 진행을 하셨네요. 매수하시고 나서 목표하시는 가격이 있으실까요? 매수한 가격이요. 음. 34,000원 정도. 34,000원 정도? 네, 네. 전략적으로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나쁜 가격은 아닌데 네. 문제는 이제 시기적인 부분에서 오늘 장이 오전부터 흔들리다 보니까 오후까지 조금 많이 좀 영향을 좀 받아서 종목이 좀 가다가 시장 빠지면서 주르르륵 밀린 경향이 좀 컸어요. 아마 네. 한 대충 보니까 오전장 안에 매수를 하신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이제 반등이 나올 때 과연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가 핵심일 거예요. 네. 근데 보셔야 될 게 우선 종목이 어제 시장도 그러하고요. 12월 마지막 시장이었던 12월 28일 시장도 그러한데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어제랑 12월 28일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때 다 그 이틀 동안 빠져버리고
오늘도 가려다가 좀 얻어 터진 거는 오늘도 시장 때문에 다시 빠지고 이래저래 약간 좀 걱정스러워요. 거래량 자체는 터져줬는데 아침에 분봉상으로 보면은 올려 잡았다가 싹 털고 나가는 모양새가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오잖아요. 네. 아마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네. 올라오게 되면은 빠르게 조금 정리를 하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거를 지금 더 가져가셔가지고 뭐 3만 4, 5천 원, 3천 원 이상으로 보고 대응하시기에는 네. 저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이게 네. 지금 지난 목요일인가 28일이 그때부터 해가지고 어제부터 힘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전혀. 그러니까 오늘 받는다고 갔는데도 시장 때문에 얻어 터지는 거 보면은 앞으로 올라가더라도요 이거 심리적으로 무너져요 사람들한테. 네. 그래서 매수가 위로 올라온다 싶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빠르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아마 훨씬 더 심적으로 안정되고 나으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수익 전환은 가능해 보이지만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수익권으로 전환이 된다 싶으면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해성 TPC요. 해성 TPC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7,500원이고 비중은 30%. 네, 매수가 7,500원에 비중 30%이신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7,690원입니다.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 감속기 관련한 종목이죠. 해성 TPC 저희가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이거 어떤 연유로 사시게 되셨나요? 아니 누군가 좀 권유로 해가지고 이게 좋다 해가지고 네, 그저께 한번 사봤어요. 그저께. 예. 그나마 종목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데 회사 내용은 알고 계신 거죠? 예, 저는 알고 있어요. 뭐 실적도 알고 계실 거고요. 예, 예. 이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실적이 올해 잠깐만요. 별도로 잠깐 봐볼게요. 이게 이미 별도인가? 혹여나 올해 적자면 이게 기술특례 상장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4년 연속 실적 적자가 나면은 상장했어요. 문제는 없겠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원래 4년 연속 들어가면은 관리 종목 들어가시는 건 아시죠? 예, 예. 근데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행스럽네요. 그렇죠. 이제 좀 기억이 좀 나네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해서 과연 얼마나 갈지 여부인데, 자,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간의 경험 바탕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 바닥은 많이 확인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과연 얼마나 특정한 이슈를 받고 한 번 더 올라가면서 정리가 나와야 될지 여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최근 들어서 작년과 재작년의 추이상으로 보건데 혹시 목표가 얼마 되세요? 한 10,000원 정도 가요. 오케이, 10,000원. 그러면은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 보세요. 10,000원 딱 보지 마시고. 네네.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 가면은 아마 이게 매물벽 자체가 좀 터지기 시작하는 부분이라 그 위로 가면은 모르겠는데 최소한 종목 슈팅하고 나가려면요. 11,000원 이상 가져야지 계속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10,000원대 근처 9,000원대부터는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돌파 시점 자체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걸리기 시작하는 부분이 9,000원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하셔야 되고요. 다만 좀 걱정스러운 거는 뭐 실적이나 이슈거리 바꿔서 가긴 할 건데 실적은 개선이 아직은 전혀 안 나올 거고 오로지 그냥 뭐 특정 이슈나 누가 손대줘야 되는데 손을 대주긴 하는 것 같은데 왔다가도 다시 정리하고 나갔던 패턴이 원체 많아서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단기적으로 누가 어떤 뭐 특정 동아리나 뭐 소리 소문 없이 매수를 쭉 한 다음에 쭉 차근차근 올려요. 그 다음에 한 일주일에서 2주가량 정리하고 나가는 패턴이 계속 몇 년째 보이거든요. 그냥 가지고 논다는 표현을 쓰는데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시총도 잘 아시겠지만은 1,000억 안 되고 700억 되잖아요. 지금 현재가에서. 그럼 아래서부터 보더라도 시총이 500억대부터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짧게 조막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짧게 치고 나가고 한두 달을 올리고 정리하고 나가는 패턴의 반복이라 지금부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치면은 걸림돌 되는 가격이 7,000원, 8,000원부터 시작이고요. 여기서 치고 가면은 9,000원까지 가긴 할 것 같긴 한데 그 자리가 거의 맥스 자리고 혹여나 걱정스러워 말씀드리는 건데 7,000원, 8,000원 부근에서 위로 더 치지 못하고 반복적인 패턴으로 위아래 반복하면서 횡보한다. 며칠 동안이나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지금부터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이건 딴 거 볼 게 아니라 만약에 이슈거리 터지면서 급등 나오면 무조건 바로 팔아야 되고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상황에서 봤을 때 7,500원에서 8,000원 사이에 움직임 반복적으로 위로 가지 못하고 보인다. 그 정리하는 겁니까? 따라 파셔야 됩니다. 이것만 보셔야 돼요. 딴 거 보시면 안 돼요. 네네. 집중하고 보셔야 돼요. 아셨죠? 네네. 이슈 나와서 급등 나오면 무조건 파셔야 되고요. 예. 횡보한다 싶으시면 정리하셔야 돼요. 못 가고. 그리고 올라간다면은 횡보하면서 만약에 횡보 안 하고 올려치잖아요. 그러면 아마 8,500원, 9,000원대까지 갈 거예요. 그럼 그때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첫 번째 이슈 나오면 파시고 두 번째 횡보한다 싶으시면 그냥 정리해 버리세요. 그래야지 안전하게 되실 겁니다. 약간 불안한 감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누가 추천한다 좀 사지 마시고 혼자 꼭 다른 종목 사시면 좋겠어요. 예, 예.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혜성TPC 7,500원에서 8,000원 사이에서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장기간 횡보한다 싶으면 그때는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시장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공개 방송까지 함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을 남겨주셨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주셨고요. 매수가 38,000원, 비중은 20%이다라고 하는데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5만 원입니다. 7%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38,000원 매수가이시거든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매수 대응을 용감하게 하셔서 수익이 나고 계신데 요게 이제 그 3개월 상장하고 3개월 뒤부터 보호효소 물량들이 잡히는 게 있어요.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그 물량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적지만은 않아요. 적지만은 않아서 혹여나 지켜보시다가 날짜상으로는 10월 27일 상장이었으니까 11월 27일이 한 달, 12월 27일이 한 달, 1월 27일이 되겠죠. 그렇죠? 그 전에 어떻게 해요? 보호효소 물량이 풀리게 되죠. 그날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번 달 말쯤부터 해서는 아마 추세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데 미리 먼저 나와요. 이걸 판단해서. 그래서 아마 개인적인 판단은 1월 중순 정도까지의 상승 추세는 지속될 수 있는데요. 그다음부터는 하락 흐름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추격 매수, 추가적으로 더 물량을 늘리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 현재가 부근에서 잘 가져가셨다가 잘 가다가 이런 거예요. 차트 보시면은 뭐 12월 말쯤에 나왔었던 한 몇 거래일 동안 조정 나왔던 이런 자리나 그다음에 11월 말부터 해서 12월 초까지나 이런 자리, 이런 그림이 좀 나오면 그때는 조금 추세적으로 밀릴 수도 있어요. 이때처럼 밀렸다가 반등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반등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쭉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조금은 좀 길게.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올려치지 못하고 빠지는 그림이 음봉이 좀 크게 나온다면 지금부터 1월 중순쯤 예상하는데요. 그때는 꼭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은 우선은 홀딩하시고 지켜보셔도 되니까 이슈 받았으니까 신고가 패턴이니까 조금 더 가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퀄리타스 반도체 상담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상담 내용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요.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7,000원에 10%. 17,000원 매수가에 1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19,350원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방산주들 좀 강하게 움직여 줬었잖아요. 자, 하나 시스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시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잘 계셨어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가져와야 되나 팔아야 되나 모르겠어요. 다른 전문가도 전화하시나요? 아니, 안 해요? 전 조금 갖고 있어서 안 해요. 예. 자, 근데 이거 제가 이제 추천을 한 지 좀 됐어요. 그렇죠? 네.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매수가 좀 많이 늦긴 하셨어요, 보니까. 네. 언제 사셨어요? 늦게 먼저 14만 5천 원 사가지고 좀 묵고 나왔다가 또 들어갔어요. 아, 먹고 나왔다가 다시 따라 들어가신 거예요? 오케이. 전략적으로는 잘 하셨는데, 지금 자리부터 굉장히 중요한 게 발생을 해요. 뭐냐면, 21년도 고점 자리는 알고 계실 거예요. 2만 원대 부근 자리가 고점이잖아요. 네. 거기 자리에 이제 거의 도달을 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 자리만 뚫고 가면은 더 크게 볼 수도 있는 자리가 오는데, 항상 그렇지만, 고점에 거의 딱 올라가기 시작해요. 만약에 전고점을 뚫고 가는, 이게 거의 3봉이거든요. 3봉, 4봉 되는데 이 자리 자체가 2년 전 자리, 3년이라 표현해야 되겠네요. 이제 이 자리가 되는데 여기만 오면은 저기 계셨던 분들이 또 심리적으로 저기를 뚫지 못할 거라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종목이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기에 뭐 사실 개인들만 가세하는 게 아니라 외인과 기관들도 그 추이를 보고 매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수급 상황 보면은 최근에 한 달 동안 외인이 200만 주 매수했고 기관들이 거의 100만 주가량 매수를 했고 정말 많은 수량을 매수를 해줬는데 2만 원을 안착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과연 어떻게 흔들리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이 흔들린다는 것은 외인과 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과연 얼마나 하는지 여부예요. 꼭 보셔야 되는데 요거 하나만 책 설명드릴게요. 2만 원대까지 갔는데 외인 기관들이 하루에 매도하는 수량 자체가 몇십만 주씩 매도하는 물량이 나온다. 갑자기 얘가 슈팅하고 가는데 오늘은 아니었어요. 슈팅하고 올라가는데 윗골이 달리면서 갑자기 물량들이 펑펑 나와요. 그럼 외인이랑 기관 물량이거든요.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그 물량이 한번 소화가 되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겠지만 그렇지만 다시 그 물량이 들어오면 주가를 끌어올리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세울 때 지금 2만 원대 부근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자리예요. 만약에 외인 기관이 판다면. 그렇지 않는다면은 이 종목은 시총이 지금 3조 4천억대, 오늘 올라서 3조 5, 6천억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5조까지 볼 수는 있어요. 한 3, 40%더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홀딩 의견을 좀 드리긴 하지만 혹여나 보시다가 오늘 윗골이 달리면서 왜 이렇게 팔지 했는데 기관 외인이 정리한다 싶으시면 그때는 꼭 빠져나오셔야 돼요, 우선. 그리고 나서 다시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 대응을 할 건데 기관 외인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최소한 1주에서 2주가량 매도하거든요. 그리고 조정 거치고 난 다음 다시 올라갈 채비를 할 거예요, 매수 들어오면서. 그때 다시 노리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저는 딴 것보다 2만 원대 근처에서 지금부터겠죠? 외인과 기관의 과매도가 나온다면은 우선은 차익 실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내일 2만 원까지는 가겠네요. 내일은 모르겠어요, 저도. 내일이라고 저도 장담해 드릴 수는 없고요. 조만간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켜보시다가 2만 원대 왔는데 주가가 더 못 간다. 외인 기관 이렇게 팔지 눈에 보실 줄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맞을 거예요.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이 수급 동향을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 전략 마련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컴투스 홀딩스를 주셨어요. 매수가가 53,000원에 비중이 50%입니다. 자, 우선 오늘 종가 기준으로 36,900원입니다. 매수가도 이탈을 했고 비중이 지금 적지 않은데 중국에서 규제 이야기가 나왔다가 완화된다 했다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컴투스 홀딩스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해 봐야 될까요? 이게 참 좋은 종목인데 주가가 좀 잘 못 가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좀 커요. 매수하신 시점이 언제신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바닥이라고 인식하고 대응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물리신 상황이 됐어요. 최근에 조금 이제 한 52,000원대까지 급등이 나고 53,600원까지 나오긴 했었는데 설마 이때는 아니신 것 같고 개인적인 추측은 아마도 이제 올해 초나 작년 하반기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매수가까지 왔는데 정리를 못하신 케이스이신 것 같아요. 갑자기 중국 바람이 좀 불어서 가는 듯 했다가 다시 그냥 후드려 패고 또다시 달래고 이 모양이에요. 수급 상황 자체도 보자면은 뭐 기관들 꾸준하긴 하긴 한데 또 많다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리고 사실 잘 아시겠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올해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익 측면에 있어서도. 예. 뭐 회복은 하긴 했지만 이게 과연 이 실적으로는 많이 어려울 것 같고 컴투스가 그나마 조금 매출 부분이 좀 올라오고 있긴 한데 이익 부분 역시나 많이 죽어 있는 터라 컴투스 홀딩스의 조금 방향성 자체가 사실 조금 고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가 상황을 보면은 바닥은 확실히 좀 다진 건 맞아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가격이겠죠. 2만 원대, 2만 5천 원대 정도 바닥 인식이 좀 크게 되긴 했었는데 근데 이걸 바닥이라고 보기도 또 애매하고 뭔가 이도저도 조금 많이 좀 꼬여 있는 상태라고 할까? 그다음에 최근에 그나마 11월부터 급반등이 나와가지고 올려치고 있었는데 이날 12월 11일 날 매도가 나왔었고요. 12월 12일로 매도치고 끌어올렸었던 물량들을 끌어올려놨다가 쭈루룩 정리하는 그림들이 꽤나 많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면서 며칠 동안 쫙 끌어올려놨다가요. 한 1주에 2주 동안 걸쳐서 이거를 매도하고 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들어와 있는 게 없어요. 수급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빈 껍데기 상황이 맞아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좀 그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솔찬히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저도 고민이 돼가지고 우선은 말씀드리면 나갈 건 다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더 밑으로 빠지진 않을 거예요. 빠지진 않을 건데요. 여기서부터 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뭐 빠른 슈팅이 나와준다면 4만 5천 원대까지 흐름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예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보시면서 최소한 올해죠. 올해 이제 하반기까지는 지켜보시면서 바닥 다지고 반등이 나오면은 그래도 항상 도달하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뭐냐면 길게 횡보하고 눌렸었던 자리죠. 이 자리겠죠. 이런 자리들. 이 자리가 또 라인을 대보니까 거의 맥스가 5만 원이네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자면 매수가 근처나 매수가 이상으로 오게 된다면 깔끔하게 빠이빠이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 급반등이 혹여나 나온다면은 역시나 정리하시는 게 맞다는 판단이고요. 또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라서 상당히 오랜 시간 지켜보셔야 될 종목이니까 그 점 인지하시고 꼭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좀 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 내용 참고하셔서 꼭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을 남겨주셨고 NK맥스를 남겨주셨어요. 14,141원 매수가에 20% 비중인데 무상증자에 대해 잘 몰라서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일부 강의와도 또 이렇게 공교롭게 연결이 되네요.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7,530원입니다. 자,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무상증자 결정이 있는데 이 화면을 좀 잡아주시면 NK맥스 무상증자 공시창인데요. 제가 이제 무상증자를 하게 될 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무상증자 비율인데요. 1대1을 가지고는 돈 벌기는 솔직히 좀 어렵고요. 1대 3, 4 이상으로 쭉 올라가 줘야 돼요. 근데 이제 NK맥스 보시면은 여기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1대1이어가지고요. 이게 한 주를 준다고 나와 있죠. 1대1 무상증자예요. 그럼 권리락일 차트를 돌아가 보자면 권리락일이 발생했어요. 언제 날짜상으로 보니까 이날 12월 21일이에요. 예. 요때 어떻게 됐어요? 네. 그냥 1대1이니까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네. 그쵸? 예. 그렇게 됐어요. 나머지 주식은 언제 주냐면 다시 돌아가 볼게요.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1월 12일이에요. 근데 잠깐만 궁금한 게 무상증자를 받으신 거죠? 그쵸? 무상증자 없이 대응하신 건가요? 그 내용이 없네요. 문자 상담 중에. 그냥 무상증자가 궁금하다고만 되어 있으셔가지고 조금 저도 헷갈리긴 하는데 만약에 무상증자를 받으시는 걸로 매수를 그 전에 하셨다면 권리락일 전에 매수하셨다면은 조만간 이 종목이 그래도 운이 좋은 게 뭐냐면 급등이 좀 나와줬어요. 이슈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 급등이 나오면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사실 무조건 다 파셔야 돼요. 이거 원칙이에요. 원래는 권리락일 때부터 해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1대1이기 때문에 안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슈 받고 갔기 때문에 올려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은 상승 추세가 조만간 꺾이기 시작하면 내일부터일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다 파셔야 돼요. 파셔야 돼요. 설명드렸어요. 파셔야 돼요. 파세요. 파세요. 아셨죠? 오늘 아니고 내일이나 모레 상황 보시다 밀린다면 파셔야 돼요. 한 주도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무상증자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무상증자 안 받는데 이거를 매수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근데 가격을 보니까 14,000원이신데 이게 아마 무상증자 받기 전의 가격이시면 반으로 떨어지셨을 테니까 7,000원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되는데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혹시 제 말이 맞다면 무상증자 전에 사셔가지고 14,000원이신데 7,000원으로 떨어지셨다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무조건 파셔야 돼요. 전부 다. 그리고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있죠. 1월 12일이에요. 1월 12일. 달력을 좀 봐볼게요. 1월 12일이 무슨 요일이야? 자, 1월 12일은 날짜상으로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권리 공매도를 통해서 다음 주 수요일인 1월 10일부터 파실 수가 있어요. 꼭 증권사에 신청하시고 모바일 핸드폰으로 신청 다 되시니까 알아보셔가지고 꼭 1월 10일 날 권리 공매도를 통해서 이 종목을 파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12월 20일 날 권리락일 발생하면서 기준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6,080원이에요. 그렇죠? 맞죠? 나머지 주식은 6,080원. 언제 팔아야 된다고요? 1월 12일이니까 1월 10일 날 아마 주가가 6,000원대 정도, 6,080원 부근까지 밀릴 거예요. 아마 지금부터 서서히 밀리기 시작하고 이번 급등 이후부터 해서 밀리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날 권리공매도를 통해서 1월 10일 날 6,080원 위에서 나머지 물량을 싹 정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남은 절반 가지고 수익 일부 내신 거고 또 나머지는 가지고 원금 처리하신 거니까 무상증자를 통해서 딱 어떻게 해요? 깔끔하게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시게 된 거예요. 사실 1대1이기 때문에 큰 수익은 안 나요. 전체 종목 하나당의 수익률로 봤을 때 5% 전후거든요. 보통. 근데 이게 운이 좋으신 케이스예요. 이거는. 급등이 나와서 다행인 거지. 그래서 빨리 정리하시고 네, 나머지 물량은 1월 10일 날 정리하셔가지고 조금이나마 수익 챙기시는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노란톡방 지금 활짝 열려 있으니까 빠르게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들어오시면 시장 이야기 정말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도 있고 우리 전문가님 공개 방송도 매일같이 진행해주고 계시니까 입장하시고 시장 공부 확실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물가 인상 부분 말씀.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지금 전화 연결이 좀 매끄럽지 못한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들리실까요? 예.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동진 쌤이겠요. 동진 세미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주석가는 26,000원 정도. 26,000원이요. 비중 네? 36,000원 정도요. 네, 36,000원.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0%요. 30%. 자, 매수가 36,000원에 비중은 30%인데,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41,750원입니다. 자, 반도체 관련한 종목인데요. 자, 저희가 어떻게 전망해 보면 좋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뭐가 궁금하실까요? 동진 쌤이 지금 뭐 좀 더 갖고 있어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그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목표가가 있으세요? 목표하시는 가격 있으세요? 네. 목표가는 뭐 한 44,500원 정도 내 전에 그때 파셨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시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파셨을 가격은 아마 전고점 라인으로 이렇게 3번 만들어지는 가격이고요. 44,000원대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좀 빠르면 43,000원부터 발생하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님처럼 그 가격이 오면은 정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벌써 이게 4번째이기 때문에 또 맞고 떨어지겠거니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빨리 대응합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이 방송을 보셨고 저랑 상담을 받으셨기 때문에 44,000원까지 절대 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을 봤을 때 물론 퍼펙트한 수급 상황이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42,500원, 43,000원 넘어가면은 매도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항상 그렇지만 고점 자체를 맞고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뒤로 갈수록 사람들이 더 빨리 팔아요. 매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점으로 보이는 2022년 초에 52,000원이었고 그 다음은 또 얼마였냐면은 한 4만 후반대. 그 다음이 이제 최근 아니 작년에 나왔었던 얼마인가 45,000원대 부근이란 말이에요. 아마 파셨던 자리. 지금은 아마 거의 뭐 오늘 자리나 내일 모레 자리 한 번 더 상승이 나오면은 그 자리 자체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작용을 많이 하는 자리라서 그래요. 그래서 꼭 보셔야 될 게 기간도 그렇고 외인도 그렇고 퍼펙트한 사실 매수 수량을 보여주긴 하는데 얘들이 외인 기간이 저는 조만간 한번 후드려 팰 것 같거든요. 한번 슈팅 한 번 더 만들고 그때 같이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자리가 거래량이 좀 더 나와줘야 되긴 하는데 한 43,000~44,000원 자리가 될 것 같아서 42,500원 넘어가면서 3,000원 넘어간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잘 지켜보시다가 외인 기간 매도가 좀 크게 나올 경우에는 같이 따라 파셔야 될 거예요. 많이 보지 마세요. 적당히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는 너무 좋아요. 장기 추세로 봤을 때 나쁠 건 없어요. 더 많이 갈 수 있어요. 근데 단기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좀 길게 보신다면은 최소한 연말까지 보시고 6, 7만 원 보셔도 되긴 해요. 근데 좀 흔들림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선 저는 43,000원 이상부터 매도 의견 드릴게요.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상담 들어봤고요. 이런 상담뿐만 아니라 나는 우리 전문가님의 시황 분석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시장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진행해 봐야겠죠.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모니터랩이고요. 모니터랩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7,490원에 30%예요. 네, 7,490원 매수가에 3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6,010원입니다. 지금 좀 매수가를 이탈을 했고요. 비중도 30%면 너무 그렇게 지금 작지는 손실이 않은데. 너무 커요, 지금. 네, 이 보안 시스템 관련한 종목인데요. 이 손실 저희가 네. 어떻게 좀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시청자님 이 종목은 언제쯤 사셨어요? 모르겠어요. 한 3, 4개월 정도 됐나요? 3, 4개월 정도? 그러면 아마 8월 달 정도나 9월 달 정도 되셨나 봐요. 9개월 정도. 네, 그 정도 샀는데 네. 이게 한 1,500원, 1,500만 원 이상 수익을 한 2번 나오게 올라갔어요. 아, 네. 근데 내가 완전 첫자라 이걸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가지고 있었더니 지금 엄청 손실이 많아서 선생님께 지금 상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왜 사신 네. 거예요? 어떤 제가 이렇게 경제방송 어드바이저가 이게 너무 좋은 제품이라고 그때 그 당시 해서 제가 샀거든요. 네. 그렇게 사셨고. 네. 아니, 근데 왜 10,000원 이상 넘어가면서 팔 기회가 있으셨는데, 아쉽네요. 근데 몰랐어요, 첫자라. 아, 네. 그래요. 네. 근데 있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부터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그때 당시에는 거래량도 좀 붙어주면서 가는 그림이 좀 나와서 네. 돌려 세우는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네네. 이게 지금 제가 확인은 좀 해봐야 되는데 보호회수 물량들이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6개월, 3개월 단위로 많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보호회수 물량이 풀렸던 시기 자체 만약에 있다면은 11월 말부터 나왔을 건데 네. 그때부터 해서 주가가 좀 움직임이 좀 제한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수급 상황에서 혹시나 있었던 게 있나 보면은 뭐 보호회수 물량이 나왔다고 보기는 애매하고 그냥 뭐라고 할까 완전 그냥 이런 표현 하잖아요. 아무도 관심 없는 빈집이에요 지금. 아무도 관심 없는 빈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어드바이저 말로는요. 네, 상장가가 비쌌는데 엄청 싸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아이템이 좋은 아이템이고 이 기회가 좋다라고 해서 제가 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선은 주가가 매수하시고 나서 뭐 한 40, 50% 올랐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랬어요. 네, 그렇게 가셨을 것 같은데 거기가 그냥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꽤나 오랜 기간을 조금 다시 한번 지켜보셔야 네. 매수가 위로 올라올 것 같아요. 네. 예. 그렇다면은 계속 좀 홀드하고 놔두면은 가능성은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있는데 우선 네. 실적 개선이 첫 번째로 나와줘야 되는데 네. 작년 실적이겠죠. 23년 실적은 완전 꽝이 나버렸고요. 원래 이게 항상 그래요. 상장할 때 네. 1, 2년치 실적을 꽉 끌어 당겨놓고 상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 그 해는 아니면 그 2년까지는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최근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슈가 됐던 게 이제 파두라는 종목이 되겠죠. 네. 잘 아시겠지만 실적이 되게 안 좋다고 해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상장하고 나서 엉망이다. 네. 그래서 이제 모니터랩도 이제 올해 실적이 작년 실적이 좀 그런 케이스로 좀 보여서 네. 이거를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영향이 네. 올해 3월까지 갈 거예요. 네. 감사 보고서 시즌이잖아요. 네네. 이제 이거를 체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감사가 끝나고 나서 감사 보고서 나오고 난 이후에 그때 이제 다시 방향성을 다시 봐야 돼요. 네. 근데 실적이 안 좋을 게 뻔하기 때문에 네.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겨울 거예요. 그래서 길게 보신다면은 최소한 3월 이후로 보셔야 되고요.
네. 아니면은 그냥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대응하시는 게 어찌 보면은 좀 더 빠른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아마 이게 쉽게 매도는 못 하실 건데, 그러니까 너무 많은. 네, 매도는 못 하실 건데 네. 일정 부분 올라오게 되면은 네. 이게 보시면은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올라온 적은 꽤나 많았잖아요. 네, 많았어요. 그쵸, 계좌 상황에서. 네네네. 근데 그 정도면은 충분히 잘 배웠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손절할 줄 아셔야 돼요. 아, 손절 못 네. 하시면 안 돼요. 손절할 줄 아셔야지만 기회가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선 계셔 보셨다가 네. 뭐 7,000원대 위로 좀 다시 올라온다 싶으시면은 네. 한번 고민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혹시라도 네. 이슈가 하나 나와서 네. 주가가 재급등이 나오잖아요. 네. 그때는 무조건 빠져나오시고. 아, 네. 그러니까 현재로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원금 확보 차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네. 네, 손절도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네네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게 도움됐어요. 네네. 네. 성사하시고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직 노란 톡방 열려 있거든요. 입장하시면 시장 이야기도 이렇게 꼼꼼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시장 공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을 남겨주셨습니다. 삼성 SDI를 주셨고요. 매수가가 48만 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자, 우선 삼성 SDI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44만 6,500원입니다. 비중도 30%이면 적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저희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이게 이제 작년 23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매출은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익 부분이 약간 좀 주저앉은 건 있어요. 근데 올해가 개화기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굉장히 잘 나와줄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격대 있죠. 40만 원대 초반, 45만 원대 가격대, 매수하신 가격대인 50만 원 바로 아래 가격대 이 구간 자체가 실질적으로 장기 추세선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또 하나 장기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도요. 거의 바닥자리라는 인식이 좀 강하다는 판단이 들어요. 물론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직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눈을 뜨지 못했어요. 외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아직은 좀 들어오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조금 뭐랄까요. 간보기 시기에 조금 맛만 보는 느낌이고요. 외인들은 최근에 조금 매도를 좀 강화하면서 조금 정리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 SDI 종목 어디 안 갑니다. 종목 잘 움직일 거고요. 바닥에서부터 반등 나오면서 상승을 준다면은 큰 그림 보셔도 돼요. 자, 크게 봤을 때 우선은 고민해야 될 자리는 이거예요. 삼성 SDI가 고점으로 인식이 됐던 자리가 80만 원 근처에 3번 정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020년도 때 한번 바닥 크게 확인했고요. 그게 최근 들어서 이탈, 그 자리를 깨면서 전저점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긴 했었지만은 시장 자체를 좀 생각해 본다면 10월의 시장을 생각해 본다면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던 자리예요. 그래서 조금 낮춰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도 거의 쌍바닥으로 인식하시고 대응하셔도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반등 포인트 나오는 거 보면 되고 아마 매수하신 게 그 쌍바닥 거의 대응을 같이 하신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잘 하신 겁니다. 근데 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올라올 거예요. 올라온다면 어디까지 갈 수가 있냐면 일시적으로 저는 급반등은 아니겠지만 조금 중기적 추세로 봤을 때 60만 원까지의 회복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깨지면은 저평가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요. 주가 방어가 자연스럽게 기관과 외인들부터 다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보다는 지금부터는 기대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 홀딩하시고 계시면은 수익권으로 갈 거니까 수익권으로 많이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1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엠텍 매수가 회복 시에는 종목 교체를 해보자 이야기 들어봤고요. 해성 TPC 횡보가 지속될 경우에는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퀄리타스 반도체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으니 우선은 이슈의 탄력을 좀 계속해서 받아가 보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